발길 닿는 곳, 눈길 닿는 곳마다 높다란 초고층으로 가로막힌 곳.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우리의 도시입니다. 지상보다 하늘과 더 가까운 초고층 살인. 이제부터 그 삶의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지난 2017년 영국 런던 서부 켄싱턴 24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불과 30분 만에 불은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And we could hear people screaming, help me, and flashing their phone lights to let people know that they were there. 불길이 잡히기까지 6시간, 사망자 72명. 영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화재였습니다.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해운대. 이곳 역시 화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소한 실수 혹은 부주의, 우리의 일상 가까이 화재는 늘 있어 왔습니다. 지난 2010년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4층에서 38층까지 화재가 번진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분. 밑에서부터 중간 저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중간으로 타고 올라갔거든요. 건물 외벽의 가연성 외정재 때문에 피해가 더 컸던 화재였습니다. 고가 사다리는 12층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 화재 진압이 필요한 38층까지는 닿을 수도 없었습니다. 고층 건물이 화재에 치명적이라는 걸 경고했던 당시의 화재. 이후 초고층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외벽에는 가연성 외정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피난 안전구역, 피난 전용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했죠. 고층 건물은 구조적인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 화재가 났을 경우 골든타임은 턱없이 짧고 위험성은 그에 비례합니다. 취재진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불이 어느 정도 빨리 확산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일반적으로 초고층 건물에 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복합 패널 방식의 외벽, 그리고 화재 확산을 지연시키는 공법을 적용한 외벽입니다.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로 불이 넘어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화재 확산 방지 구조라고 하는 발포성 소재를 집어넣어서 이제 불이 났을 때 위로 넘어가는 그 시간을 지연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이 시험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이 목표고. 완전히 불에 타는, 그러니까 전소의 기준 온도는 600도. 실험은 높이 10m의 모형 상층부에 온도계를 설치해 600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할 예정인데요. 먼저 초고층을 지을 때 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알루미늄 복합 패널의 화재 실험. 전소의 기준인 600도까지 이르는 시간은 불과 5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특수 단열 공법을 적용한 알루미늄 복합 패널의 경우 전소까지 걸린 시간은 약 23분, 전소까지 5배에 가까운 시간 차이를 보였습니다. 4분 정도의 이 제품이 무너지면은요, 거주하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은 어떻게 하면 예방하면 가장 최선이고요. 만약의 경우에도 이 거주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화재가 급격하게 확산되기 이전에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고층이 늘고 있는 만큼 초고층 건물의 화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은 대형 화재로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초고층 화재가 대형 화재로 번지는 이유로 커튼 월 구조를 지적합니다. 건물 외벽체와 그다음에 커튼홀 방식으로 사용되는 중간에 단열재 그리고 외벽 마감 재료가 되고 있는 외벽 마감 재료가 있게 되는데 이 중간에 단열을 목적으로 가운데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화염이 난 불꽃이 가운데 공동을 채우고 들어가면서 가연성 물질들이 같이 그 외벽재를 타고 올라가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보통 화염이 올라가는 굴뚝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화염은 수평으로 확산하는 것보다 수직으로 확산하는 게 보통 5배에서 10배 정도의 더 큰 확산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용 공간을 늘리기 위한 단열재를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면서 외벽 중공층을 타고 화재가 급속히 확산하는 구조. 이것이 초고층에 사용되는 커튼월의 한계입니다. 발코니 없이 건물 외벽을 유리로 마감하는 구조 역시 화재에 취약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연성을 가지는 알루미늄 복합 패널보다 유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화재에 안전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단열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단열재가 가연성 물질이라면 똑같이 화재 수직 확산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유리를 사용했다고 했을 때 이 외벽재가 훨씬 더 알루미늄 복합 패널보다 안전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화재가 났을 경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골든타임. 초고층 화재를 대비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초고층 화재는 건물의 높이만큼 화재의 확산 속도 역시 가파릅니다. 초고층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화재 진압 장비 역시 진화가 필요한데요. (70m) 소방 굴절 사다리가 접근 가능한 지점은 최대 23층. 초고층의 높이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굴절차 같은 경우는 전국에 2대 70m 지상에서 70m 전개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개했을 때 건물에는 한 20층에서 23층 정도 그까지밖에 전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상층에서 지금 LCT도 있지만 100층 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부산의 경우 초고층이 밀집해 있다 보니 고성능 장비들이 갖춰진 편. 400m까지 송수 기능이 있는 고성능 펌프창, 스카이캡스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능을 100% 활용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스카이캡스 기능이라 가지고 물하고 공기하고 그다음에 소화액하고 합쳐서 올라가는데 이게 400m까지 위로 올라가는데 지금 옥내 소화전하고 같이 연결 성수가 겸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물을 갖다 밀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고민이고 좀 효율적으로 그 전용 배관이 돼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걸 갖다 100% 활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초고층 건물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 먼저 연결 송수관에 호스를 연결하고 화재가 발생한 지점으로 진압을 시도합니다. 초고층 화재 진압은 수많은 한계와의 싸움입니다. 아무래도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손으로 짚어면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마음은 많이 급해집니다. 화재 현장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비상용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동력이 절단된다든지 전기 공급 장치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전력 공급 장치가 차단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상용 승강기라든지 일반 승강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전력이 차단된 경우 소방대원들은 화재 지점까지 직접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이곳 주상복합 아파트 최고층은 70층.
초고층 화재의 한계는 가장 먼저 몸으로 전해집니다. 특수 방화복, 화재 진압 장비, 각종 안전 장구만 약 20kg. 만약 실제 상황이라면 화재로 인한 고온까지 더해져 체력 소모는 더 심해질 겁니다. 제일 먼저 그 호흡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방관들이 1층부터 70층까지 올라온다는 그 자체가 제일 먼저 체력적으로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되고요. 두 번째, 올라오면서도 한 명의 사람을 구조해야 된다는 그렇게 그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고된 그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방대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화재입니다. (2017년) 영국 그랜필 화재. 40여 대의 소방차, 25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됐지만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건물 외부의 가연성 피복제가 화재의 원인, 현장에서의 미숙한 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초고층에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빨리 대피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 일산의 한 초고층 아파트. 정부 산하 복합재난대응연구단은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주민들의 대피 시간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저희 실험할 때 다치시지 않게 조심히 잘 하고 10대부터 80대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계단을 이용한 대피 시간을 알아보는 실험. 피난 안전층이 있는 33층에서 출발해 아래층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의 평균 대피 시간은 약 5분 40초. 하지만 대피 시간이 가장 늦은 사람의 경우 15분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병목 현상이나 화재로 인한 열기와 연기,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실제 대피 시간은 이보다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대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초고층 같은 경우는 연기 연돌 효과에 의해서 진일치기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피난로는 한계가 있고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 갖다 일시적으로 다 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피난청 지상 1층까지 안전하게 대피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불의 이제 이동 경로라든지 또 화염의 이동 경로가 사람의 이 대피 이동 경로하고 중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목격해온 수많은 화재의 대부분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참사로 기록될 때가 많았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 건물의 층수에 비례한 위험 때문에 화재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초고층은 그 화재로부터 얼마나 안전한 걸까요?